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. 오늘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련한 문제 지적들을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. 물론 이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제 힘들지 않은 곳들이 없을 테니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,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더더욱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, 이게 좀 상황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회복지시설들이 2005년에 지방이양이 됐죠. 네네. 근데 이렇게 지방이양을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? 이거는 뭐 국가가 하는 업무보다도 지자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뛰넘긴 겁니다. 아마도 이제 그 지역 상황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맞춤형으로 이 복지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이양 사업이 되다 보니 지역 간 안 좋은 편차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. 맞춤형도 생겨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, 그래서 이 지역 간 편차가 많이들 발생하고,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위탁 과정 관련해서도 위탁 과정을 하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, 어떤 지역은, 근데 또 어떤 지역은 요보 아동들이 발생하고, 그런데 그 지역마다 어디는 가정이 있는데 어디는 아동이 없고, 어디는 가정이 없고 아동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질 않는 겁니다.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이게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딱 맺어주면 좋을 것만 같은데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불균형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이런 좀 총체적인 지역 간 편차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? 예, 의원님 큰 틀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해서 복지부가 또는 관련 부처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어차피 지역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물론 큰 차이가 있어서 차별이 되면은 문제겠지만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그 같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거를 불가피하다고 그냥 차치해 두기에는 너무 간극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현재 있습니다. PPT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권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는 어떠냐면 14년부터 그 공무원의 보수 대비해서 이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분들의 보수가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봤더니 96.3%, 그러니까 100%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. 그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. 즉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2021년에는 95% 정도밖에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. 계속해서 이 비율이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.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예, 그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소호 개선질에 있어서 격차가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격차가 96이었던 게 97, 98 이렇게 갔다가 때로는 100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99, 98 내려오더라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 좀 문제 해결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께 여쭐 텐데 그나마도 이러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곳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, 물론 아보전도 있습니다. 이런 곳들이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받습니다.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에 있는 분들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관이 아닙니다.
아시죠? 네.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.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린이집 원장 기준을 준용해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이것도 역시 그 가이드라인 적용 기관이 아닌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두실 건가요? 네.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 마련할 때는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시설 중심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시설의 이제 가이드라인 준수를 좀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전히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. 네, 뭐 이 지역아동센터는 특히나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는 곳들입니다.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%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 아동들을 돌봄하고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이 두 기관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그간에 쭉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요. 이 운영비에는 이제 대개 지역아동센터 지역의 여러 후원이라든지 기부를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도 확보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같이 운영비 포함이 돼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재행답고 계속 협의는 해 왔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